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로포트의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공동대표인 이우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 좀 농업 분야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기후 위기가 오고 있죠. 무조건 올 거라고 거의 이제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온 현상만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극한 환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시설 재배, 즉 컨트롤 환경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가 그 온실을 잘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당연히 좋은 온실을 지으면 생산량도 올라갑니다. 그것도 당연한 아주 중요한 팩터이지요. 근데 문제는 그런 온실을 지으면 다 잘 될까라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실을 짓기만 하면 잘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정부가 나서서 보조금과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로 온실을 지으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여러 자금들이 들어와서 온실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겠죠. 근데 왜 안 그럴까요? 저는 처음 이 농업 분야에 와서 이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었죠. 이 자료를 좀 설명드리면 요 밑에 사각형이 재배 면적이고 위에 동그라미가 수확량이라고 하면 저 짝대기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뭐 이해가 됩니다. 뭐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큰 나라들도 있고 미국도 있어요. 근데 왼쪽에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전체 그래프를 되게 이상하게 망가뜨린, 그렇죠? 저게 가능할까? 왜 저렇게 작물이라는 게 적당히 온도, 습도 적당히 하면은 적당히 관리하면 잘 크는 거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많은 국내외 농업인들도 만나봤고요. 여러 가지 기업, 기술 기업들, 그다음에 학교 연구기관들도 만나보고 되게 많은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뭐 전 면적이 평야이긴 하지만서도 한국의 비록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수출 순위를 보면 2위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다른 나라들, 뭐 독일도 제외하고서는 뭐 중국과 브라질, 미국은 사실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면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제가 꿈꾸는 미래는 한국의 농업을 단순히 보호해야 될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방하고 한국의 농업 발전을 이루어내서 아주 잘 생산된 단가가 낮은 아주 좋은 농산물들을 오히려 수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는 원래 그랬을까요? 네덜란드의 농업과 일본의 농업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토마토 기준이고 평당 수확량인데요. 1970년대만 해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네덜란드가 잘했겠죠. 근데 네덜란드는 뭐가 달랐길래 점차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해답들은 아마 요 전에 발표해 주셨던 그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에 담겨 있을 겁니다.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저희의 농업이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사실 농대를 나오지도 않았고, 저는 엔지니어이고, 기술이고, AI나 데이터 사이언스 입장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을 했습니다. 왜 어려운지에 대한 저만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6가지의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지는 기술을 혹은 지식을 혹은 전문성 그 자체를 농업인이 갖고 있어야, 농장주가 가지고 있어야 성공적으로 재배를 합니다. 이 6가지 중에 하나로 실패하면 망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다양한 분야의 농업적인 지식부터 데이터 지식까지도 다 갖추고 있어야지만 성공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구나. 그래서 어렵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저희 대한민국에서 사실 이 농업이라는 거가 정말 선진국이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선진국이 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한민국이 뭐 다른 자동차나 배터리나 여러 가지 반도체를 하듯이 농업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아주 똘똘한 학생들이 의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농대를 가야 되고 그리고 스마트폰 학과를 가야 되고 재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가 저희가 해결해야 될 AI에 저희가 해결해야 될 시스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빅데이터 구축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온실 설계 및 시공입니다. 처음 온실을 설계를 잘못하거나 시공을 잘못했으면 이제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농사는 망한 겁니다. 어떤 설계를 해야 되냐? 농업인이 처음 딱 온실을 지으려면 하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떠한 작물을 어떠한 구조의 온실로 지었을 때 과연 내가 평당 수확량이 얼마가 나올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평당 수확량을 모르면 당연히 그냥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되냐면 당연히 그러면 시공사가 그 평당 시공 단가를 알려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평당 시공 단가 알려주겠죠. 그럼 뭘 또 알아야 되냐면 과연 그 작물이 얼마나의 유통 단가를 가지고 있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알고 내가 어떠한 레벨의 온실, 어떠한 작물을 어느 지역에서 키울 것인가. 지역마다도 또 생산량이 다릅니다. 이 막대한 조합의 데이터를 농업인이 알고 농사를 짓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동네 친구가 갑자기 토마토를 딸기를 농사를 지었는데 비닐하우스로 잘 됐어. 나 따라 지어야지. 근데 그게 막상 나중에 내년이 되면 큰 빚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짓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농업인들에게 정확하게 너가 이 온실을 지을 거고 너가 이 작물을 이렇게 키울 거면 생산량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데이터 기반의 제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농업인이 선택을 하죠. 내가 온실을 10억에 지으면 이 온실을 몇 년 안에 갚을 수 있겠구나. 그게 지금은 현재 15년, 20년이 돼도 그 온실을 갚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재해가 와서 무너지죠, 온실이. 현지 환경 제어 시스템도 맞게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단동형 온실을 하더라도 겉에 보온 비닐을 제대로 많이 하지 않으면 추운 겨울에 난방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온실에 난방기가 필요할까요? 차라리 난방기를 포기하고 겨울 재배를 안 하는 게 낫죠. 그런 것들의 판단을 초보 농업인이 다 알고 있을까요? 그런 데이터들을 어디선가 그들이 얻을 수가 있을까요? 또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정말 온실을 제대로 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 온실에 대해서만, 이게 지금 저희 온실인데 저희 온실을 지을 때 저희가 시공사만 한 8개월, 9개월 넘게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시공사가 온실을 지었는데 지금은 저희 온실이 바닥에서 물이 샙니다. 토목을 잘 못해서. 트러스가 휘고 있습니다. 커튼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 1월 달에 졌는데 벌써 여름에 이 다 걷어내고 안에 토목 다시 하고 하는 거에 6천만 원, 5천만 원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미 농업인들은 망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사실은 AI나 데이터 기술이나 혹은 첨단 기술 혹은 시공 기술 이런 것들이 잘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잘 됐다. 그러면 이제 1차 관문입니다. 앞으로 5개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작물을 잘 보고 있을까요? 정말 그 재배사가 작물을 잘 알고 있을까요? 그 작물에 대해서 이 줄기의 두께가 얇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고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가서 딱 작물을 보고 세력이 약하네. 그러면 좀 뭐 이렇게 해줘야지.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있을까요?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야지 시계열 데이터를 보고 추정을 하죠. 줄기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다라든지. 그런 데이터들을 모으는 것보다 더 그들은 작업에 더
수학 작업에 더 돈을 쓰고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작물의 생육을 모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인건비를 들여서 모으기가 어려우면 기계가 AI가 해야겠죠. 저희 온실도 사실은 재배사가 있고 저희가 작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는 있지만 아직은 개발 단계여서 일부는 수동으로 모읍니다. 근데 저희 온실에 저희 재배사도 매주 정해진 시기에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하루 데이터 안 모은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죠. 야, 너 왜 데이터를 안 모았어? 근데 바빴대요. 그런 걸 보고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구나. 사실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쌓여가는구나. 온실 전 영역에 대해서 병해충을 매일매일 볼까요? 저희 재배사한테 뭐라고 합니다. 좀 매일 와서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병해충을 봐. 나중에 너를 이제 속으로는 AI 로봇이 대체할 테지만 하였지만 근데 보지 않습니다. 바쁘대요. 그냥 일이 많대요. 작물 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해야지 빠르게 대처합니다. 근데 그 작물 병해충을 보기라도 열심히 하면 좋겠죠. 근데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작물에 대해서 병해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뭐 흰가루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발생하면 도대체 내가 농약을 쳐야 될지 천적은 어느 천적을 쳐야 될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바이러스가 온 게 이 어떤 바이러스일지를 알고 있을까요? 이미 다 퍼진 상태로 그냥 농사가 망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저는 AI가 대신 해줘야겠다. 왜냐하면 농업인은 할 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들어오겠죠. 환경을 제어합니다. 근데 환경을 제어할 때 작물의 생 상태를 봐야 됩니다. 줄기 두께에 따라서 다르게 제어해줘야 돼요. 잎 면적에 따라 다르게 제어해줘야 돼요. 잎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제어해줘야 돼요. 제식 밀도에 따라서 다르게 제어해줘야 됩니다. 습도 제어 같은 것도 제식 밀도에 큰 영향을 받고 또한 제식 밀도가 높으면 광량도 다르게 받아요. 작물들이. 그런 거를 다 재배사가 정말 잘 배우고 잘 알고 하고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시행착오로 배우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는 AI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 생산량을 예측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업인이 예를 들면 추운 겨울날 난방을 떼고 싶어요. 근데 내가 도대체 온실 온도를 2도를 올리면 작물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가 되고 그 2도를 올림으로써 내가 얼마나 기름값이나 전기를 쓰고 그리고 그 유통 단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사실은 그 2도를 올리는 거를 결정을 내리죠. 근데 그거가 어떻게 그 농업인들이 다 알겠어요. 저희는 그런 시스템들을 사실은 만들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작물의 생육을 예측하고 그리고 또한 온실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다이나믹스나 온실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액추에이터들을 기반으로 얼마나 만큼의 비용이 들지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에 다 전문가가 돼서 제어를 해야지 잘 제어가 되는 거고 그게 전문 재배사가 하는 일입니다. 어렵죠.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는 온실 환경을 제어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온실 환경에서 내가 온도, 습도, 광량, CO2, 물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낮 평균 온도는 25도로 해야 되고 밤에는 좀 낮춰야 되겠어. 너무 뜨거우니까 온도가. 이러한 전략을 세우는 것뿐이지 그거를 또 온실이라고 하는 정말 이 복잡 단안한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있는 그 온실에서 그 재배사는 구현을 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있는 제품들이 뭐 해외 제품들로서는 프리바, 호겐드론, 리더, 국내는 뭐 마그마, 뭐 스마트루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프리바만 하더라도 프리바가 전 세계 거의 도미넌트한 시장을 점유하고 있죠. 하지만 이 프리바만 하더라도 제어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서 또 농업인은 자기는 또
이 여러 가지 이런 IT 장치나 여러 가지 환경 제어 시스템을 잘 다루는 사람이어야 돼요. 지금 벌써 농업인은 먼저 데이터를 많이 얻어서 내가 생산량을 잘 예측할 수 있는 온실로 그 온실 구조를 설계해야 되는 게 있죠. 두 번째, 작물을 잘 봐야 돼요. 세 번째, 작물의 생육에 따라서 혹은 상태에 따라서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근데 또 여기서 이 어려운 시스템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업체들에서는 농업인들을 교육하죠, 와가지고. 잘 못하니까. 근데 과연 그들이 다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들은 본인들이 제어하지 않고 본인들의 온실에서 본인들의 피 같은 돈이 들어간 그 온실에서 본인이 제어하지 않고 다른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AI가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농업인이 성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번째 꼭지에 왔고요. 다섯 번째, 사실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나? 인 거죠. 이 온실에서, 이게 저희 온실이고 이제 저희 사실 개발자입니다. 컨셉샷으로 찍어 놓은 거긴 한데, 이 온실에서 작업을 하나 해요. 예를 들면 저격을 하나 해. 그럼 도대체 이 1200평의 온실에서 내가 몇 명을 써야지 이게 될 거야? 라는 걸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재배사가? 특히나 초보 재배사가? 전문 재배사는 알죠. 아, 이 온실에서는 뭐 3명이면 다 무조건 해야 돼. 초보 재배사는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한 4명, 5명 써요. 그래도 남아 일이. 그래도 일을 다 못해. 그러면은 이게 더 써야 되나? 6명 불러요. 단기 인력 이렇게. 그러면 왜 결과적으로는 인건비가 올라가서 망하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AI가 얘기해 줘야 돼요. 이 온실에서는 너가 최소한 이 정도의 인력으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런 거죠. 사람이 달리기를 뛰는데 야, 너 보고 야, 너 5초 안에 뛸 수 있어. 100m를.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최소한 너가 15초 안에는 잘하면 뛸 수 있을 거야. 100m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30초에 뛰고 있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온실이 미터 제곱당 제식 밀도가 4.5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터 제곱당 토마토가 4.5개 있어요. 저희가 1000평이니까 한 뭐 3000 제곱미터라고 치고 대충 곱하면 한 뭐 13만, 15만 주 된다고 쳐요. 14만 주라 치죠. 14만 주에 이게 이제 보통은 외국인 노동자를 쓰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이제 열심히 이제 작업을 해요. 한 작물당 1초로 손해봤어요. 그러면 총 손해본 초는 14,000초였죠? 죄송해요. 아까 14만이 아니라 14,000개의 작물이 있습니다. 저희 온실에는. 14,000초를 손해봤어요. 14,000초는 몇 시간일까요? 14,000초는 나눠보시면 4시간이에요. 그 얘기는 한 사람이 2초를 손해보면 한 사람의 인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8시간이 필요하니까. 4초면 2명이에요. 이러니까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저 온실에서 그냥 사람이 더 필요하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재배사는 가서 교육을 해야 돼요. 야,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더 오래 걸리잖아. 작업의 방식을 이렇게 바꿔줘. 라고 제안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사실 어디서 다 배워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농업인들이 힘들게 농업을 하고 계시죠. 장치가 동작이 되거나 오류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왜? 온실을 제대로 못 지었으니까. 벤트가 안 닫혀요. 밖에 온도는 마이너스 20도인데 작물이 죽어요. 그런 것들 뭐예요? 계속 감시하고 있어야 돼요. 스마트한 온실이라면 알아서 잘 닫히거나 혹은 빠르게 뭔가 인력을 불러올 수 있는 알람 시스템을 만들어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날 알아요. 안 닫혀 있는 걸. 왜냐하면 대부분의 온실에 모터가 엔코더가 없거든요. 싸게 지으려고. 정확하게 얼마가 닫혀 있는지를 몰라요. 센서 같은 것도 되게 많죠. 근데 프리바가 와서 강의할 때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센서를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체크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습식 온도 센서는 뭐 6개월마다 와서 관리하세요. 다 알려줘요, 그거를. 왜? 필요해요. 센서는 꼭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거나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하고 있을까요?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제가 지금 제 사실은 주관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것들을 다 한 사람, 한 재배사가 해결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AI나 데이터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하나하나 다 AI가 해줘야지, 데이터 기반의 제어가 해줘야지, 데이터 기반의 어떤 시스템 해줘야지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통이죠. 예. 유통은 제가 말씀드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유통 사실은 앞에 이 5가지를 다 잘하고 나서도 결국 뭐예요? 유통이 안 되면, 유통이 잘못되면 뭐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처음 네덜란드 갔을 때 그때 그 라이쮸안을 방문하고 그 벨기에였나 어디를 갔어요. 여기가 어디 갔어요? 여기가 경매장이에요. 굉장히 깔끔한 시스템으로 한 작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한 정보들을 다 보여주면서 경매를 합니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네덜란드나 벨기에에서는 조합도 되게 활발하게 구성이 되고 그 조합들이 그 스스로의 권리를 잘 쟁취하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뭐 한국만의 문제가 저는 있고 한국 시장이 작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잘 모르겠어요. 유통은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고민해본 솔루션도 잘 없더라고요. 근데 그냥 단 한 가지, 그냥 시장을 키우자. 왜 우리 땅에서 나온 농산물을 꼭 우리만 먹어야 되냐? 딴 나라에 팔 수 있게끔 경쟁력을 키우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통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네덜란드 그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네덜란드 혼자서 먹고 있으면은 다 죽었겠죠, 그렇죠? 전 유럽에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경쟁력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6가지에 대한 문제들이 농업인으로서 다 갖춰야 될 기술이고 능력이고 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하루빨리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것이 좀 올바른 정책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하고 있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온실 타입에서 진짜 어떻게 작물의 생산이 나는지를 사실은 파악하고 저희 AI에 맞는 표준화된 온실을 사실은 좀 구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왜 이걸 시작했냐면 저희가 온실을 저희가 지었거든요. 저희 AI를 쓰려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는 온실 시공의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뭐 시공 잘하면 되지, 불러와서. 근데 지금 저희 온실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말도 못해요. 좀 마감 처리 너무 안 돼 있고, 저희 처음 문제된 게 난방이 1월 달에 토마토 작물을 심었는데 온실 내부 온도가 6도예요. 온도가 안 잡혀요. AI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요 이상한 그 히터펌프를 넣는 것도 문제가 있고, 관수를 제대로 안 파야 되는데 안 파는 것도 잘 안 알려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공에 대한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6개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먼저 제대로 된 온실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근데 그 온실이 당연히 비싸게 지으면 다 잘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뭐야? 비싸게 지으면 과연 그 생산량을 내가 뽑아내서 뭐 10년 안에 5년 안에 갚을 수 있을까요? 그거를 봐야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저희가 시공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시공을 잘하는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저희가 요구하는 스펙이 이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를 사실은 물어보면서 열심히 시공 부분을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AI가 저희가 원래 하던 AI는 이제 관찰하는 거, 판단하는 거, 제어하는 거, 이게 다 아까 말한 그 2, 3, 4번에 재배사가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저희는 사람보다는 기계가 더 많은 작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이건 아직 프로타입이라서 이제 위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을 찍거나 혹은 수확을 할 거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작물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3D로 전체를 스캐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정밀적으로 스캐닝을 하고, 근데 이 하나하나의 작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과연 이 작물의 잎은 어떤지,
줄기는 어떤지, 열매 어떤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재배사는 2만 개의 작물에서 고작 한 20개밖에 못 봐요. 하나 보면 15분 걸려요. 근데 저희 작물은, 저희 시스템은 이 2만 개 중에 유의미한 확률적인 분포를 가지는 뭐 5천 개라든지 1만 개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생육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 재배사가 한 주 빼먹고 수정을 안 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또한 정확하게 생육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율 제어도 하고 있죠. 저희가 이 첫 번째는 3차 대회 때 키웠던 토마토 자율 재배고요. 여기는 상추 자율 재배고요. 여기는 토마토를 자율 재배했던 4차 대회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저희가 국내 대회 참여했던 딸기 대회이고, 이제 여기가 저희 온실에서 수확한 일주일에 2번 수확했는데 1번 수확한 양입니다. 이제 이 수확하는 저희가 너무 딱 보고 톤 단위로 나오면 이런 거구나, 톤 단위로 토마토가 나오면 이 정도 규모구나 라고 보고 이제 슬쩍 이제 이렇게 한 문큼 집에 가져와서 먹고 해도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정읍에서 APC 센터라고 하는 데에 이제 어떤 같은 조합이 같이 출하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반기별로 그 조합이 모여서 성적 평가를 합니다. 너 잘했어, 못했어, 뭐 이런 식으로 다 낱낱이 공개가 돼요. 그 안에서만, 외부는 공개가 안 되고 안에서만. 근데 저희가 보니까 저희보다 층수가 좀 더 높고 조금 더 약간 더 큰 온실과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동안 4배를 키웠습니다. 거의 저희가 지금 저희가 하시는 온실이 유리 온실은 아니고 되게 비닐하우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평당 95kg 같은 뭐 엄청 꽤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AI가 도움을 주면 되는구나를 좀 느끼고 이제 그거를 정말 상품화를 해서 정말 그 농민들이 쓸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온실을 짓는 거라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온실 시공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은 파트너십과 함께 노력해서 개발하고 있고, 지금은 저희가 환경 제어를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가장 좀 잘 만들어진 API를 갖고 있는 게 프리바라서 프리바의 이제 첫 파트너가 돼서 아마 동아시아 쪽에는 아마 안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프리바를 통해서 온실을 자율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거를 런칭을 해서 정말 유의미한 판매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의 일부인데요. 뭐 이렇게 전시회도 나가서 여기가 이제 그 마카오에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거였었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딱 이 한 문장입니다. Anyone can grow, 즉 비전문가라도 잘 모르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다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잘 아는 전문가를 키워내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15년, 뭐 20년은 그냥 걸릴 것 같아요. 그러한 비전문가라도 내가 자본만 있으면 온실을 지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농업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뭐 투자나 사실 매출 상황 이런 것들이 더 나아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제가 이제 저희가 풀어야 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많은 좀 지원도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